안녕하세요, 중소들입니다. 오늘은 8월 4일 장 마감 후고요. 오늘은 코스피가 1.34%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이 1.14% 상승 마감하였어요. 어제 저희가 시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이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서 7월 달에도 우리가 좀 고생을 했고요. 어떻게 보면 휴가철,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보지도 못했는데, 시장은 역시나 예전의 그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는 휴가철이 끝날 시점이 와 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, 그러면서 코스피는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. 그죠?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, 그러면서 코스피가 좀 더 강했다라는 거고,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 뭐다? 당연히 이 매수 금액부터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에요. 얘네들이 확실하게 코스피처럼 강한 매수세를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즉 이제는 개인이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면서 한 차례 빵 하고 올려놓고 나중에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흔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, 최근에든 아니면 뭐 기존의 흐름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. 무조건 받아내는 사람은 누구다? 개인이라는 거고, 그게 외국인 물량이냐 기관 물량이냐의 차이인 거예요. 계속 항상 받는 건 누구다? 개인이다. 그럼 언제 이 상승의 끝이냐 아니냐를 이 물량으로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결국엔 차트가 기준이 또 돼야 된다라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자, 어찌됐든 코스피는 뭐 강하게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, 뭐 누적으로 보면은 최근 이 5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물량이 엄청나게 개인이 받았었던 물량인 거고,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토해내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다 라고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3280포인트, 그죠?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만 우리는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죠. 그 자리를 오늘 하루 만에 확인을 했어요. 확인을 했지만 넘기지는 못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.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중간값 3265에서 60포인트 부근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하시고,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? 주가는 다시 3300포인트를 향해 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번에 그 3300을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 그런 기준인 거고, 코스닥은 1045포인트에서 1050포인트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죠. 오늘 1048포인트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. 일단 이 자리, 이 1050포인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인 거고, 못 넘기고 내려앉을 때는 1040포인트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관점에서만 지수를 바라보자. 그리고 1050포인트가 넘어가면 다시 1060포인트 또 다시 체크하러 올라간다. 뭐 1055포인트 5포인트 단위로 좀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어찌됐든 어제 오늘 들어오는 이 수급이 언제 다시 빠져나갈 거냐, 이 수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다? 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. 신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,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약하더라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 같이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웬만하면 코스닥이 좀 대장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이 지수의 갭 차이 때문이라도 좀 필요한데,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.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은 오전장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이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강한 상승이 들어오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
코스닥보다 강했다라는 거고, 우리는 제약바이오가 들어와야만이 코스닥 섹터가 훨씬 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오후장에 또 뜬금없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.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내일 오전이 마지막에 상승의 흐름이 될 거냐, 아니면 그걸 이어갈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,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원전 관련주들은 여기서부터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. 그러면서 주가를 좀 많이 상승시켰어요. 그러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원전 상승된 관련주는 조금 더 이제 누워야 돼요. 좀 더 눕고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이는, 뭐 못 갔던 제약바이오든 그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고요. 내일의 관심주, 그리고 또 뭐 내일 당장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주간 유망주 기준으로 좀 채널을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. 일단은 뭐 베타 기간이다, 시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오늘 KPM테크가 좀 움직였죠. 간만에 주가를 눌렀고 그리고 올라왔어요.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, 그죠?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, 그죠? 2970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깨지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놨어요. 그러면서 3360원에 대한 저항을 맞고 밀렸거든요. 여기 저항이죠. 그죠? 요 저항을 1차적으로 확인을 했어요.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저항을 확인을 했는데 올려도 되는 자리인데 조금 더 올라와서 3,400원을 한번 확인해도 되는 자리인데 오후장에 그냥 강하게 눌러버렸거든요. 그죠? 그러면서 외국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좀 나간다 싶더니 또 다시 기어 들어왔고, 얘네들이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잡아놓고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애들이 외국인 투자자예요. 그죠? 그러면 뭔가 나올 만한 이슈가 조만간에 나타날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기준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3,2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, 위로는 3,42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으로만 이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럼 내일 당장 수급이 들어올지, 아니면 내일은 한 차례 적은 거래량으로 좀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, 지금 들어온 이 물량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가가 이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뭐 공매도도 있겠죠. 그 공매도 물량을 메꾸는 금액인 건지, 이 외국인 물량이,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시키면서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시키면서 털어먹으려고 들어온 물량인 건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즉, 수급이 들어왔는데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이 짧은 자리에서 뭐 그냥 장대 음봉도 아니고 짧은 음봉을 만들어 놓고 저 물량을 털었다. 그러면 뭐다? 공매도 물량을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냥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저 물량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한번 털고 나가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를 계속 안 오죠. 안 왔기 때문에 뭐 해야 돼?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두 번째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이제 간만에 움직였어요. 오늘의 제약바이오 중에 그나마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강하게 쳐올렸던, 끊임없이 눌렸던 요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 흐름이 많이 나타났어요. 오늘 같은 날. 그죠? 그러면서 이 서린바이오도 주가 상승을 했고, 주가 상승을 했지만 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만 23,500원 요 자리까지만 다시 확인을 한 자리가 나온 거고요. 그러면 밑으로 다시 열려있는 자리는
21,800원까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22,500원 요 자리만 유지하는 그림. 내일 하루는 음봉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. 대신 요런 22,500원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그 다음날 내일 혹은 그 다음날에는 한번 싸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이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슈가 나타날 거냐 나타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은 다르겠지만 이제는 뭐다? 자리를 좀 잡을 확률이다. 즉 횡보하든 튀어오르든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.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죠. 그죠? 요런 흐름이 오늘의 종목 중에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. 그죠? 이 중간값을 넘어섰고 여기에 대한 고점을 눈앞에 보고 있는 자리예요. 대신 이 눈앞에 보고 있는 자리에서 기존에 윗꼬리를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? 여기죠. 79,000원. 그럼 즉 얘가 79,000원을 넘어서 81,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셔라. 이해되시죠? 체크하셔라. 이 자리 위로 올라탄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한 번 더 85,000원 위로 혹은 85,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,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당분간은 또 요 안에서 갇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. 의 관점에서 지켜봐라. 결국에는 뭐 내일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며칠 더 시간을 버틸 거냐의 관점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런 기준에서 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FDA 승인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시가가 강하게 떴죠. 강하게 떴는데 사실상 34,000원을 넘기지 못했어요. 34,000원, 34,200원 요 자리네요. 기존에 갭을 한번 띄웠다가 위아래 뭐다?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잖아요. 결국엔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. 이 자리 이상 거래량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맞고 눌러버렸어요. 그냥 강하게 눌렀죠. 결국에는 올렸던 자리를 다 메꾼 자리가 나왔어요. 그죠?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왔고, 분봉상에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의 흐름을 좀 본다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31,000원 요 자리에서 요 자리 기준으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인 거고, 그죠? 그리고 그 위에 대한 뭐 고점이 또 하나 이렇게 남는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물량이 많이 털렸어요. 누군가는 뭐 수익 실현을 했을 거고, 누군가는 손절을 오전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고, 그리고 나서는 그냥 흘러내린 자리거든요. 그죠?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무의미하다. 즉 주가가 다시 어찌됐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고, 그 위로 올라와서 주가를 강하게 터트릴 거냐 못 터트릴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. 이래나 저래나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요 자리 안에 갇혀있는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되시죠? 요 안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. 대신 요 자리를 유지만 해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이 위에 있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근거로 보셔야 돼요. 어찌됐든 기존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요 자리에서 한번 정리하는, 즉 적은 금액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. 밑에서부터 강하게 쳐 올리지 않고 갭을 띄워서 위에서부터 누르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기술적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올 거냐, 그 자리는 31,5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고,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그림이에요. 뭐 휴마시스도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마찬가지 흐름이죠. 얘도 지금 이 안에 가다 놨잖아요. 그죠?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,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
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, 못 올려놓을 거면 밑에서 움직일 거냐, 그런 기준으로 보셔라. 즉 신규 매수는 아예 바닥을 찍든, 그게 아니라면 이 중간값 위로 올라와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든, 둘 중에 하나에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, 그리고 차바이오텍도 같은 흐름인 거죠. 얘는 기존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. 일부러 누르는 자리다.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나올 자리는 거진 다 나왔고, 뭐 해야 돼?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고,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거다라고 했죠.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뭐 했어요? 살짝 뚫어놨어요. 그죠? 그러면 이 자리 밑으로 내일 다시 내려갈 거냐, 아니면 이 자리 위로 버틸 거냐, 그러면 내일 한번 27,50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. 이해되시죠? 그 자리 넘기면 28,300원 부근까지. 그죠? 그러면 결론적인 여기 박스가 이제 남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 하나, 그리고 밑으로 여기 하나. 요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, 마지막으로 이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이고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잡주 끼가 좀 있는 종목인데, 이 종목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주가를 한번 빵 하고 뽑아놓고 하염없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종목이에요. 그죠? 그런 종목이 이 하방의 상단을 한번 때리고 결국엔 누르면서 중간값으로 다시 갖다 놨거든요.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. 즉 더 갈 거냐,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갈 거냐,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갈 거냐, 그게 아니라면 다시 주가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야. 누르면서 뭐 해야 돼? 횡보하면서 이제 여기서 박스를 치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? 이 하방 압력을 비껴나면서 이 하방의 상단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. 그래야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요.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. 월봉과 주봉이 갇혀있는 자리지만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?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. 즉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, 여기 하나에 대한 자리가 있고, 거기서 여기까지 대략적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, 그리고 밑으로는 또 어디? 여기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자리인 거죠. 요렇게 열려있는 자리예요.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죠. 그런 자리에서 위에 있냐 밑에 있냐의 관점이에요. 밑에 있을 때는 요 안에서만 놀았다라는 거고, 위에 있을 때는 이 안에서 그래도 놀았다라는 거죠. 그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. 결국에는 16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얘는 다시 이탈을 하면 결국은 또 그 밑으로 갇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. 한바탕 슈팅을 내놓고 주가를 눌렀던 자리니까 얘가 다시 한번 이 기존의 고점을 넘길 거냐, 뭐 바로 넘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이다. 결국엔 다시 올라올 때 1900원 위로 올라타느냐, 그리고 2000원 위로 올라타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좀 이 종목도 뭐라 그럴까요? 그런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. 대신 얘는 좀 큰 그림을 볼 거라면 얘는 좀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은 만들어낼 것 같아요. 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주식처럼 보이진 않고요.
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제가 뭐 장기 투자 이거 중장기로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30% 이상 30% 이상의 수익률을 다 드렸거든요. 저희 회원님들이 증명을 하시겠지만 뭐 이 카페24도 여기서 요만큼을 드렸고 또 다시 이 밑에서 여기에 대한 자리를 드렸고 오늘도 그래서 마무리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자,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뭐 향후 중수들이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?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 말고 조언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을 드릴게요.